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9일째를 맞았습니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호 기자, 오늘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겠죠? 네, 소방당국은 조금 전인 오전 7시 반부터 다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9일째인데요. 오늘 또 119 구조대원들과 함께 인명구조견들이 붕괴 건물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도 오전 7시 반부터 날이 어두워진 저녁 8시 반까지 13시간가량 집중 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종자 5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들과 내시경 장비를 활용해 앞서 구조견들이 반응을 보였던 22층부터 28층 사이를 집중 수색했고 타워 크레인 인근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0층에는 본격적인 상층부 수색을 위한 전진 지휘소를 설치했는데요. 건물 구조 안전진단을 마치고 내부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층부에 119 구조대원을 집중 투입해 수색하기 위한 지휘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건물 붕괴에서는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죠. 네,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타워 크레인 해체 준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투입돼 안전하게 수색하려면 건물 외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타워 크레인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작업자들은 타워 크레인을 건물에 와이어로 걸어 해체 작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1200톤급 해체 크레인 2대가 조립을 마쳤는데요. 오늘까지 와이어 설치 등 안전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사흘가량 해체 크레인을 활용해 기존 크레인 해체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고대책본부는 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되면 실종자 수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주변의 상인들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계가 막막한 것은 물론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상인들의 고충을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신주에서 불이 번쩍하는가 싶더니 건물 잔해가 골목길을 덮칩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 당시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아이파크 공사장 옆 골목길, 마주한 상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부서진 출입구는 임시로 비닐막을 쳐놨고 상가 안은 돌덩이가 나뒹굽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 주변 출입이 통제되면서 일주일 넘게 영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매 상가에 입주한 점포만 50곳이 넘습니다. 어렵게 다져온 거래처를 잃는 것은 아닌지, 건물 철거까지 고려하면 영업 피해가 얼마나 이어질지 말 그대로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 철거하는데도 꽤 걸릴 거고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또 앞으로도 4, 5년은 또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에가 전부 통제되고 그럴 텐데 그게 또 가장 걱정된 부분이고. 붕괴 사고 당시 낙하물을 맞아가며 대피했던 상인들. 순간순간 떠오르는 공포감에 진통제로 버티는 이들도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먼지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만한 돌멩이는 얻어맞고 어깨에 얻어맞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기어서 나갔어요. 기어서. 이게 아직도 그 공포가 너무 강해요. 사고 현장 주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은 또 다른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님이 끊겨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제 손님 다 끊어져 버렸죠.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우리들은 번외가 돼버린 거예요. 현대산업개발은 직접 피해가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를 파악해 100% 보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상인들은 근본적인 피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정의당 광주시당은 붕괴 사고 현장 주변 상인은 물론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 때 감리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번 화정 아이파크 사고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는 감리가 8명이나 됐는데요. 하지만 2년 6개월간의 감리 보고서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감리가 작성해 광주 서구청에 보고한 분기 업무 보고서입니다. 무너진 201동에서 사고 보름 전까지 진행된 감리 내역이 담겼는데 무너진 상층부 거푸집과 철근 작업, 레미콘 품질 시험 등 모두 적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9년 5월부터 분기마다 작성된 보고서는 모두 11건. 어디에도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있으면 기재를 다 보고 하죠. 화정 아이파크 공사 감리는 모두 8명. 무너진 201동에도 상주 감리 1명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감리의 승인 없이는 작업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붕괴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지대 없는 공사나 시간을 무시한 콘크리트 양생을 지나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감리자에 안 되면 무조건 오케이 생각 안 떨어지면 못해요. 하지만 겉에서 멀쩡히 올라가던 신축 아파트는 한순간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깜깜이 감리였던 셈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감리 3명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감리 일지와 출근 기록부 등을 확보하고 실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등 부실 시공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0대 대선을 50일 앞두고 민주당이 복당 예정자들과 대선 승리를 위한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일괄 복당을 통해 호남에서의 새 결집에 나섰지만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는 갈등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6년 전 분당 과정에서 민주당을 떠났던 광주 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개혁 진영 대통합을 강조하며 이른바 대사면 복당 신청을 마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친정 복귀를 앞둔 복당 예정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복당자들이 기존의 민주당원들과 원팀이 되어서 이번 대선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천정배, 주승용, 최경환, 이용주 전 의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00여 명이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복당 예정자들을 환영하는 간담회를 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호남 지지층 결집을 기대했습니다. 그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제4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다시 한데 뭉치는. 하지만 사실상 조건 없는 복당이 대선 이후 이어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불이익을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점, 몇 %까지 줄이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진영 대통합 시도가 민주당 지지층의 막판 결집에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영입했습니다. 안 후보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한평에 최 명예교수의 자택을 찾았고 면담 이후 최 교수는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안 후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명예교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의 시를 발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 6시까지의 확진자가 267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초등학교 등 기존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어제 1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순천과 구례, 여수 등에서 76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평구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치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면 월 3만 원 이내의 치료비와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순구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농지원부 수정을 신청받습니다.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제도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던 것을 전체 농지로 확대하는 등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례구는 예산 7천만 원을 들여
환기와 백수호 등을 활용해 조청을 상품화하는 시설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보급합니다. 또 구례구는 농산물을 가공해 향토 음식을 상품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광주고등학교 학생의회가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의 초대 이사장과 사장을 임명한 가운데 지역 문화단체들이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등 8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재단의 초대 이사장에 임명한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사장과 초대 사장인 김선옥 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은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실적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이는 재단의 운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문체부가 지역 사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재단 이사장과 사장을 임명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젯밤 10시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 5명이 극심한 보통과 두통 증세를 호소해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양시는 조사 결과 아파트 보일러의 가스 누출로 인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인다며 산소 주입 치료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지도에서 보이는 남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내려서 쌓이면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세안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영하 7도, 담양과 나주, 화순이 영하 9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여수가 6도, 광양 8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4도, 영암 6도, 강진과 장흥 7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5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해안 지역의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고요. 특히 서해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주말에는 다소 누그러지겠고 일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